고3도 10시간 이상의 숙면을 매우 권장하는 나라 뉴질랜드.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문에 진학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키위 에듀 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내려는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검색을 하다가 저를 만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참 왜 대한민국 그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늘 기대하는 선진형 교육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는 이어 13이라고 하는데요, 고3들도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수면 10시간을 매우 권장하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K-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우영우 캐릭터에 한참 빠져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우영우 드라마 그 에피소드 중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아저씨 이야기 편이 있습니다. 밤 늦도록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이들이 끼니를 해결하면서 학원에서 학원으로 옮겨 다니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뉴질랜드에서 그 에피소드를 본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 궁금합니다. 2020년에도 이러한 소재가 소비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화는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실은 아무래도 저렇게 학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의 상위 그룹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견인되어 갈 것인데요. 아마도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지도자들이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편취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뉴질랜드에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아저씨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질랜드는 심지어 고3 학생들조차도 10시간의 숙면을 매우 권장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실까요? Sit less, move more, sleep well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말 그대로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더 많이 움직이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라. 언제적 이야기냐고요? 2017년도에 처음 뉴질랜드 보건부에서 내려온 지침인데요. 2021년도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버전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뉴질랜드 아이들의 스크린 타임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즉 그 핸드폰을 보고 컴퓨터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경계해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총 6페이지로 그 지침을 따르기 위한 요령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브로셔인데요. 그 중에 4번째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5세에서 13세까지는 9시간에서 11시간 수면을, 14세에서 17세까지는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방해받지 않는 질 좋은 수면을 하도록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부나 교육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고3은커녕 초등학생들도 10시간 수면을 하기 힘든 그러한 현실인데요. 게다가 뉴질랜드는 최소 하루에 1시간 이상 적당량의 운동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행어가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면 뉴질랜드는
NCA라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또 즐거운 삶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매회 주인공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함께 공감해보는 프로인데 다들 아시죠? 다음 이미지는 2014년에 방영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학생의 고민이었습니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다니는 저 엄청난 스케줄에 대해서 출연진들은 아이의 고민을 공감하면서도 단지 조금 과한 정도로 보고 있었고, 그 주인공의 어머니께서는 주변의 아이들 다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뉴질랜드에서는 아이들에게 좀 불행이지 않을까. 대체 어떠한 인생 목표가 있기에 이러한 스케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정일까요? 행복이라는 것이 성장기에 우리 아이들이 느꼈을 행복하다는 감정의 상태, 무한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자신들이 발견한 어떤 작은 사실에 대해서 세상을 얻은 듯이 기뻐하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마음껏 정신없이 에너지를 쏟아내다가 지쳐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드는 그런 모습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도 나는 행복감에 이르렀다라고 느끼는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을까요? 마치 우리 아버지들이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추어탕을 드시면서 콩국수를 드시면서 내가 예전에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옛날에는 참 이게 맛있었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느꼈던 그 행복감이 어느새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때 학원 지옥에서 대학 입시로 이어지는 10대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뉴질랜드 학생들은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모두 3시 전후로 수업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방과 후에 벌어지는 활동들은 뉴질랜드 아이들은 수영을 많이 배웁니다. 수영을 많이 배우거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죠. 넷볼이라는 스포츠가 있고요. 축구나 야구나 농구나 이런 그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악기 레슨을 받는 정도 수준입니다. 뉴질랜드에도 사설 학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학원 사업이 활발히 성행하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왜 밖에 나와서도 공부를 하지? 방과 후에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공부해야지가 사실 정상적인 생각이죠. 우리나라는 마치 공교육이 없는 것처럼 사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교육 지옥에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이들을 학원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부 현상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는 것이고요. 뉴질랜드 조기 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고, 또 자녀들의 그 조기 유학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나누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주소로 접속하세요. 키위에듀 로고를 확인하신 후 스크롤 다운,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스크롤 다운. 원하시는 방식의 상담을 클릭해주세요. 스크롤 다운. 서밋을 클릭해주세요. 너무 쉽죠? 편안한 시간에 차분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경이, 세연이 은주편을 올려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위에듀 토니였습니다.